디스크라는 목을 못 움직일 줄 알았어요. 뛰다가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항상 자고 일어나면 항상 여기에 뭐가 얹혀 있다는 느낌이 있고 결리고, 그다음에 어깨가 항상 경직돼 있고 이게 좀 저리고, 예. 그다음에 이게 손이 계속 저리. 한 번씩 또 머리도 좀 아플 때도 있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목, 허리 통증. 과거엔 노년층에 국한된 문제였다면 최근엔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척추 질환은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퇴행성 척추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이제 현대 많은 젊은 사람들에서도 그 척추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가 시간에 보통 운동을 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컴퓨터 이런 것들을 시청을 하다 보니까 근육이 약해지고, 결국에 근육이 약해지면은 그거를 버텨주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척추가 퇴행성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증상은 환경적 요인이나 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의료진의 몫인데요. 목, 허리 통증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니다.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통증을 해결한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훈 병원장. 양방향 내시경 수술로 척추를 바로 세운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남 병원장. 맞춤형 척추 수술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경외과 전문의 박정근 병원장. 흔히 목 디스크라고 하면 목에만 통증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목 디스크가 발생했을 때 어깨나 팔, 손까지 통증이 뻗어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5년 전에 있었는데 좀 심하기는 이제 3년 전부터 계속 참다가 뭐 다른 병원에서 뭐 주사도 맞았고 뭐 침도 계속 맞았고 뭐 그다음 물리치료도 계속했고, 예, 그렇게 했는데 안 낫더라고요. 항상 자고 일어나면 항상 여기에 뭐가 얹혀 있다는 느낌이 있고 결리고, 그다음에 어깨가 항상 경직돼 있고 이게 좀 저리고, 예. 그다음에 이게 손이 계속 저리. 한 번씩 또 머리도 좀 아플 때도 있고. 이미 한 차례 허리 시술을 받았습니다. 허리가 나아지고 나니 이번에는 목 통증이 시작됐죠. 허리 시술 받으셨던 지는 벌써 5년이 넘으셨어요. 네. 허리는 괜찮으시고요, 지금. 네, 그 뒤로 시술 받고. 네, 문제는 이제 목인데, 예전에 허리 시술할 때도 제가 그때 목 사진 간단하게 찍어가지고 확인하고서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신경이 많이 눌려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3번, 4번도 눌려있고 또 아래쪽도 좀 조금씩 눌려는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제일 심한 부위, 심한 부위 위주로 시술을 하시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다행히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한 5년 전에 그 검사했던 그런 사진 검사, MRI 검사와 또 이번에 이제 검사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는 아주 많이 안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목 같은 경우도 시술, 그러니까 비수술 치료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 그런 환자분입니다. 목 디스크는 경추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신현철 씨는 비수술적 치료로도 호전 가능한 상태였는데요. 김훈 원장은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해 경막외 유착 박리술과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선택했습니다. 목의 앞쪽에는 기관, 또 이제 식도, 그리고 머리로 올라가는 아주 굵은 혈관, 이런 중요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더 기울여야 되고요. 영상 장치를 통해 병변 부위를 확인하고 특수 카테터로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과 부종을 제거합니다. 이번엔 고주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특수 바늘을 이용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진행합니다. 디스크가 있는 목 부위에 특수 카테터를 삽입해 돌출된 디스크 내부에 열을 가하면 디스크 내부의 압력이 줄어들면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수축, 응고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자연스럽게 신경의 압박이 풀리게 됩니다. 가느다란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흉터가 적고 시술 시간은 짧습니다.
일단 이제 목 쪽에 경추, 고주파 수액 감압술과 경추 쪽에 대한 그런 또 신경 성형술을 같이 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 이제 허리하고 다른 점은요. 뭐 원리는 비슷합니다.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크 자체에 고주파열을 가해서 압력을 줄여주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4번, 5번과 또 6번, 7번 쪽에 그쪽에 이제 신경이 제일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군데에 같이 들어가서 유착을 풀어주고 또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염증을 좀 가라앉힐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목 앞쪽으로 들어가서 그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통해서 그 신경 누르고 있었던 그 디스크의 압력을 충분히 줄여줬고 시술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고 다 잘 됐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년 전엔 허리, 이번엔 목 디스크로 시술 치료를 받았습니다. 비수술, 이제 시술 치료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큰 장점이 그런 회복 기간이 빠르다는 게 이런 수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수술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수술이라도 수술을 하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또 안정 가료하고 이런 것들이 한 달 이상 필요한데 비해서 이 시술적 치료는 시술한 이후에 바로 그러니까 오전에 만약에 시술이 됐다 그러면은 오후에도 바로 퇴원을 그날 당일로도 퇴원은 가능하시고 일상생활하고 이러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3시간 전까지만 해도 목 디스크로 움직임에 불편을 겪었던 신현철 씨. 네. 지난 3년간의 고통이 3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시술은 잘 되었지만 앞으로 유지 관리를 통해 더 오래 건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하죠. 시술 받고 지금 한 3시간? 항상 무거웠는데 바로 어깨가 바로 잘 돌아가요. 뭐 고개 돌리는데도 지금 문제 없고 조금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 듭니다. 예. 일단은 시술 시간도 빠르고 또 바로 이제 다음 날 또 퇴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효과도 바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장점이라 생각. 취미생활하는데 이게 뭐 계속 걸려서 못했는데 좀 그 부분이 제일 하고 싶네요. 나았으면. 완전히 낫고 나면. 의료진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자의 상태를 함께 평가하고 필요한 치료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데요.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64세 남자 환자분인데 다른 병원에서 MRI 찍고 반방향 내시경으로 할지 아니면 양방향으로 할지 환자 증상도 파행 잘 못 걷죠. 협착증 증상도 검명하셔가지고 만약에 뭐 단방향 내시경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PSLV를 해야죠. 제가 볼 때는 다른 시술이나 단방향 내시경보다는 협착증에 특화되어 있는 양방향 내시경으로 접근을 해서 뒤쪽에 두꺼워져 있는 황색인대만 제거해줘도 이 좁아져 있는 척추관이 지금보다 한 4배 정도 이상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 협진 진료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안기정 씨의 치료를 진행합니다. 안기정 씨는 심한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사 치료, 침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수개월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호전이 없는 상태죠. 걸어갈 때 한 400m, 500m쯤 지날 때 허벅지하고 장단지 뒤에 땡기는 통증 계속 걸어가면 자꾸 심해지고 치료하면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진다 해서 치료받았는데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5개의 허리뼈와 5개의 마디가 있는데 2번, 3번도 조금 안 좋고 3, 4번도 디스크가 좀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곳은 요 4번, 5번이 제일 심하시거든요. 계속 허리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의 퇴행성 변화가 또 5년, 10년 뒤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원장단이 이 사진을 가지고 환자분 상태를 가지고 상의를 다 했는데 지금 환자분한테 가장 최선의 치료 방법은 이 협착증을 해결하는 양방향 내시경. 그 양방향 내시경 감압술로 요거를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협착이 사라지니까 서 있거나 걸을 때도
이제 자세가 똑바라지고 걷는 것도 편해지시는 거거든. 중년 남성분이시고요. 1년 전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 오른쪽 골반, 오른쪽 다리 통증, 그리고 자꾸만 걸을수록 더 심해지는 증상 때문에 걷기가 힘든 증상으로 내원하신 분이십니다. 요추 4번과 5번 사이 심한 협착증이 있어 양쪽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있었습니다. 협진 진료를 통해 결정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 수술법은 작은 절개창 2개를 내어 한쪽에는 내시경을 사용해 병변 부위를 확인하고 다른 한쪽에는 수술기구를 삽입해 병변을 제거하는데요. 내시경을 이용해 직접 보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4번, 5번 마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뒤쪽에 인대가 두꺼워져서 이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통증이 있는 거라서 이 4번, 5번 사이를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이 색칠한 부분 정도 되는 만큼의 아주 적은 양의 뼈를 갈아낸 다음에 이 신경 안쪽으로 접근을 해서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황색인대를 제거해주면 감압이 이루어집니다. 수술 시간은 한 40분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전신 마취 없이 부분 마취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우리 몸에 신경이 지나다니는 통로, 즉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누르고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 뼈마디가 굵어지고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도 함께 두꺼워지기 때문인데요. 부분 마취를 하고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 병변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면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내시경 화면을 보면 인대가 두꺼워져 밑에 있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술 기구를 이용해 협착의 원인이 되는 황색 인대를 제거하고 눌려있는 신경을 풀어줍니다. 수술 시간은 40분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죠. 절개 부위가 작아 회복 속도도 빠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부분 마취로 진행하기 때문에 고령 환자들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내시경 화면을 통해 혈관이 부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압이 끝나면 눌리고 있던 신경이 풀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요추 4번, 5번에 심각한 정도의 협착증이 있었고 양방향 내시경으로 접근을 해서 그쪽에 있는 두꺼워진 황색인대를 모두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해보니까 그 밑에 눌려있던 신경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혈관들도 많이 커져 있던 게 확인이 되어서 그것들을 감압을 했기 때문에 수술 후에 환자분 경과는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통해 신경을 압박하던 황색 인대가 제거됐습니다. 이제 통증 없는 생활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꼿꼿한 허리로 병원 복도를 걷고 있는 안기정 씨. 수술 후 6시간이 지난 모습입니다. 2, 3주 정도는 허리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손상된 조직을 보호하고 관절의 과도한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당분간은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도 피해야 하죠. 치료 경과에 따라 서서히 보조기를 풀면서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11시에 했는데 50분 동안 지금 6시인데 한 6시간이 경과됐는데 훨씬 걷기도 좋고 땡기는 게 거의 몇십 프로가 없어지고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기분도 좋고요. 결과가 좋습니다. 내 취미생활 등산도 가고 운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고 싶습니다. 목 디스크로 인해 가지고 손발 마비 증상이 왔습니다. 오른쪽 손부터 마비 증상이 조금씩 왔는데 그때는 목 디스크에 대해서라고 생각 못하고 계속 정형외과라든지 한의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양쪽 손이 저리고 마비 증상이 있어 컴퓨터 키보드를 누를 때 오타가 많았습니다. 평소엔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인터넷 검색조차 어려워졌죠. 업무 효율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단추 구멍에 단추 넣기가 힘들었고 업무 볼 때는 현장에서 일할 때는 균형 감각을 못 잡으니까 그게
넘어지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고 그 타자 같은 것도 오타가 감각이 없어서 오타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발이 저리고 발가락의 감각도 무뎌져 걸음걸이도 달라졌습니다. 다리에도 힘이 빠져 계단을 오르내릴 때 조심해야 했죠. 저리고 마비 증세가 있는 손은 증상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가벼운 물건을 짚거나 식사를 위해 젓가락질을 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무서웠습니다. 전신 마취를 한다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겁은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요 보시다시피 앞을 째야 된다 해가지고 좀 두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2개월 전 경추 4번, 5번에 목 디스크 신경병증으로 경추 유합수를 받았습니다. 이미 신경 손상이 진행되고 있어 더 마비되기 전에 손을 써야 했죠. 지금 수술 후에 지금 제가 손발 저림이라든지 마비가 증상이 100이 있었다면 수술 후에는 오른손만 한 20 정도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완쾌됐습니다. 막상 수술실 들어갈 때부터는 두려움이 좀 많았는데 마취 깨고 이제 제가 제 스스로 눈을 뜨고 났을 때부터는 이제 손의 감각이라는 게 돌아왔기 때문에 참 수술을 빨리 할 거를 왜 이렇게 늦게 했는지 좀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주위에 지금 목 디스크 환자들이 좀 제 주위에도 몇 명 있는데 제가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수술할 수밖에 없는 증상이었고, 다른 주위에 있는 지인들은 뭐 시술할 수도 있고 수술할 수도 있으면은 빨리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는 이동식 씨는 신경관 협착이 있습니다. 대부분 후천적 영향이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동식 씨는 선천적인 신경관 협착으로 작은 병변도 심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허리가 많이 불편했었어요. 협착증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았었고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허리 힘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협착으로 인해 허리에 힘도 들어가지 않고 통증도 심한 상태였죠. 손저림 증상으로 시술 도구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정강이 쪽으로 그쪽으로 굉장히 당김이 오거든요. 당김이 오고 이렇게 찌른 듯한 느낌이 와요. 허리가 많이 안 좋을 때는. 그래서 그런 느낌이 고통이 좀 많이 스러웠죠. 손도 한 번씩 저림 증상이 많이 왔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큰 노을 같은 경우는 도구를 쓰다가도 약간 무게가 있으니까 손에 힘이 풀려가지고 놓친 적도 있었죠. 8개월 전 경막외 신경근 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요추 4번, 5번 사이에 디스크가 터져 신경을 누르고 있었죠. 내시경을 이용해 통증의 원인이 되는 디스크 조각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뭐 목이 됐든 허리가 됐든 좀 통증이 있거나 그러면 뭐 근처 병원에서 가벼운 물리치료, 간단한 약물치료, 주사치료 가끔씩 한번 받으시고 조금 조절이 안 되거나 그러면 그 시술 받으셨던 부위는 허리 부분이신데 허리 쪽은 이제 지금 뭐 증상이 없는 상태시고 이 목 쪽하고 이제 왼쪽 상지 쪽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또 경추병변일 가능성이 높아서 검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허리 시술 후 경과 관찰 도중 목 부위에도 증상이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아직 치료가 필요한 단계는 아닙니다. 두 마디 전형적인 목 디스크 탈출증이 있는 상태시고요. 증상 병변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뭐 바로 뭐 치료를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 병변도 있고 또 이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증상이 초래된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이제 보존적인 치료, 뭐 물리치료라든가 약물치료, 또 주사치료 가벼운 이런 치료하면서 좀 당분간 경과를 좀 지켜보고요. 그렇게 또 증상이 조절이 된다 그러면은 또 지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그런 치료에도 반응이 없다거나 그러면은 2차적으로 이제 시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허리 수술 후엔 관리도 중요한데요. 보통 잘못된 자세와 습관으로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수술 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죠.
환자분 자체는 수술 이후에 크게 통증이 없으신 환자분으로서 잔여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좀 할 예정이고, 다 괜찮으신데 척추 정렬 자체가 아치가 안 만들어져 있고 일자로 돼 있는 형태시라서 그 일자 허리가 돼 있는 거를 운동으로서 조금 커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동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자 허리는 서 있을 때 허리 통증을 유발하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디스크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도수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허리 곡선을 찾아야 하죠. 잔여 통증엔 체외 충격파 치료를 진행합니다. 병변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혈관 재형성을 촉진해 통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허리 아프면 참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솔직히 무조건 가라고. 네, 그 정도로 엄청 컨디션이 엄청 올라오고 엄청 좀 고통이 없어졌으니까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느낀 거는 한 달치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좀 빨리 그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올라왔었어요. 병원에서 추천해 주신 것처럼 헬스장에서 코어 운동이라든지 허리에 관련된 운동을 꾸준하게 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척추 수술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들 하죠. 치료에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초기라면 보존적 치료나 시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라면 무작정 피하지 말고 치료가 필요한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외래에서 많은 분들께 이제 내시경이나 수술을 말씀을 드리면 놀라시죠. 자기는 이제 수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시술로 안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맞습니다. 처음에는 원칙적으로 이 비수술, 보존 치료나 그런 신경 성형술 같은 걸 먼저 해서 증상이 좋아지면은 제일 좋은 거고요. 하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열심히 했음에도 증상이 호전이 없거나 아니면은 마비가 진행하거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불가능하다.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감압술이나 수술로 넘어가야 하는데 과거 같았으면은 수술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그런 말이었지만 지금은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수술법이 개발이 되었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그렇지만 효과는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수술적, 감압적 치료가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노력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병이 나서 그래요.